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국민 통합을 위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결정해 주십시오. 사면에 대해서는 다음 대통령이 국민들의 뜻을 모아 결정하면 됩니다. 그분들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구속을 정치 보복이라고 단정해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성탄절인 25일 전후에서 늦어도 연말 중에는 특별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법무부가 오늘 21일 사면심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엽니다. 그런데 특사 대상에는 생계형 범죄, 집회 시위 관련 사범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등은 특사에서 제외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특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두 전직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주문한 건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정도면 안 후보의 우클릭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우클릭도 우클릭이지만 저는 안철수 후보의 이 견해를 문재인 대통령이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일단 형 집행정지라는 것은 이제 지금 사면하고 좀 다른 조치거든요. 근데 사면은 나중에 뭐 차기 대통령이 하더라도 지금 벌써 4년 9개월이 됐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된 지. 사실은 문재인 정권 내내 이제 구속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 2명이 이제 구속돼 있는데, 네. 물론 뭐 어떤 법률적으로 따지면 뭐 이거는 논의할 가치는 없는 것이지만 모든 것이 다 법률적으로 건의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될 텐데, 네.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2년 정도 구속돼 있다가 결국 그때 당선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만나서 가시기 전에 사면하시고 하시라 라고 건의해서 결국 사면이 됐거든요. 결국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저는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결국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 결자해지겠죠. 그런 측면을 과연 하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끝까지 예를 들어서 본인 스스로가 정한 원칙만 지키고 갈 것인가.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저는 이것도 이재명 후보한테도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는 스스로 좀 이제 결자 해지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요. 이번 달 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만든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책인지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제목은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거고요. 지지자들에게 받은 편지, 또 답장, 이거를 엮은 책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목이 되는 건 탄핵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담았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요. 네. 거짓은 잠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속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형식적으로 합법적이라도 정당성이 없다면 법치주의라 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두고 부당함, 억울함 이런 감정들을 좀 토로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정말 어렵게 탄핵의 강을 건넜지 않습니까?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책이 출간이 되면 보수 진영이 다시 탄핵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정치권에서 그게 탄핵 논란이 다시 된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그때 탄핵 자체는 이미 국민들의 한 90% 가까이가 이미 찬성을 했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 탄핵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다만 이제 지금 법원에서 징역 17년 받고 추징금 받고 이렇게 벌금 받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지만 여전히 형법 학자나 아니면은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한테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 묵시적 청탁하고, 그 사실은 청탁을 명시적으로도 하지 않았는데 그걸 했다라고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공동체가 있어서,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가족들끼리 원래 적용하는 건데 그거를 서로 잘 아는 최성원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
이거 아주 친밀한 관계니까 경제 공동체다 해가지고 사실은 유지가 난 거거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억울한 부분은 뭐냐면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군사 반란도 일으켰고 내란도 일으켰고 엄청나게 많은 뇌물을 받아다 수천억 원 그것도. 그래서 사형을 선고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요. 그분들이 얼마간 수감됐어요? 2년 약간 넘게 수감돼 있었습니다. 예. 지금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3년 가까이 되죠. 박근혜 대통령 무려 4년 9개월 지금 5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과거의 전직 대통령들 수감됐던 사례에 비하면은 그런 게 비하면 억울하게 느낄 수 있는 분명히 그런 대목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사면할 때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현중 의원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말까지 책을 낸다. 네. 그럼 아무래도 또 이제 뭐 탄핵에 대한 논란, 또 사면에 대한 논란 등이 이어질 텐데 대선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실질적인 영향은 저는 뭐 그렇게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동안 외부에 전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사람 만나지도 않고 예. 유영하 변호사만 만났거든요. 제가 유영하 변호사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루에도 편지가 한 수백 통씩 온다고 그래요. 네. 그거를 전부 다 모아놨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를 읽는 것을 거의 하루의 소일거리로 본인이 삼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 답장도 직접 해준 걸 해주고 아마 그걸 이제 이번에 책으로 내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본인도 이제 뭔가 이 정권이 끝나가면서 이 어떤 면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예. 본인이 당했던 어떤 이 전말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좀 밝힐 때가 됐다. 아마 그런 측면에 저는 책을 내는 것 같고 실제 이제 국민의힘이 뭐 전체 여론에 크게 뭐 하겠지만 어쨌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나도 내의 어떤 정당성을 공적으로 좀 주장을 해보겠다. 아마 그런 판단에서 책을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책 출간, 과연 대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